네, 대박 90분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두 분 만나볼 텐데요. MTN 상상클럽의 김용준 전문가 그리고 한솔 컨설팅의 허준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시장 이슈 잠시 후 살펴보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MTN 채팅방도 지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도 준비가 돼 있죠. 013-3366-8288번으로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의 대담한 토크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2%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금 시작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은 것인지 두 분 전문가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전문가께 질문 드릴게요. 네.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법한 그런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경기 전망도 하향됐고 신용등급도 뭐 강등될 것이다. 네.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어디서 보세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성이 좀 길러졌겠죠.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미국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한 단계 떨어지면서, 지수가 2000포인트서부터 1600포인트까지 빠진 악몽이 지금,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각 신용등급사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뭐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당장 나왔던 얘기는,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뭐 AAA를 유지는 하되, 안정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바로 내린 건 아니고, 관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온 거고요. 뭐 이것은 이제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 채무 조정안이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프랑스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요번에는 설이 아니다. 요번에는 정말 뭔가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뭔가 어떤 최소한 부정적인 등급으로 해서 미국과 같이 최소한 관찰 대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네. 결국 미국과 프랑스 쪽의 이런 신용 등급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악몽들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는 아무 준비가 안 됐던 거고요. 과연 이것이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신용등급 자체에서 채권시장이나 어떤 환율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보다는 주식시장만 요동쳤던 걸로 본다면 결국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프랑스나 미국 쪽의 얘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의 내성은 좀 길러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떤 나왔던 어떤 뉴스 플로우만 따라가서의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펼쳐졌다. 다 펼쳐졌기 때문에 악재가 이미 다 노출된 상태에서는 악재가 악재로서 작용하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시장은 호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좀 발견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또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다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코너로 몰린 유로존에서 뭔가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거다. 그래서 28, 29일 날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8일 날 유럽 정상회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뭔가 이번에 결론을 좀 내줘야 될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IT에 관련된 소비가 지금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된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을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흐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내성도 길러졌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또 재무장관 회담이나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허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나 또 궁금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직전 상승장 같은 베어마켓 랠리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예,
향후 12월 장세는 베어마켓 랠리가 진입될지 여부는 오늘 밤부터 12월 9일까지 향후 열흘 동안이 중요한 좀 고비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은 그 새로운 정책적 공조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베어마켓 랠리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EU 재무장관에 의해서는 EFSF의 자금의 레버리지 활용 방안과 그 다음에 그리스 6차 금융지원분 80억 유로가 승인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크레딧 라인을 좀 설정해서 회원국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EFSF에서 한 20%나 30%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들이 일단 재무장관 회의에서 잘 조율이 돼서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좀 승인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은 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베어마켓 랠리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유럽과 달리 미국은 지금 연말 각종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뭐 소비자 컨퍼런스 지수라든가 고용, 실업률 이런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각종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 연말 그 쇼핑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산타랠리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 9일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산타랠리 가능성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전 베어마켓 랠리 시에 10월 달에 장중이긴 했지만 196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베어마켓 랠리가 됐던 산타랠리가 됐던 고점은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그 10월 28일 고점이었던 1950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만약에 뭐 1900 지금 121 이평선이 한 195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이제 뭐 금방금방 뚫지는 못하겠지만은 올라갔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밀렸다가 또 올라가면서 이제 저점 고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은 우리가 좀 그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최근에 또 IT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시장의 주도주로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희망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좀 뉴스로서 우리한테 좀 연말에 좀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좀 작용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산타랠리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1950선 정도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김용준 전문가님, 간밤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뭐 EU 정상 간 회담을 두고 원론에 그쳤다. 시장의 일단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밤에 EU 재무장관 회담에 좀 해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떤 해법들 제시가 될까요? 지금 그 유럽 정상회담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밤 내일까지 열리죠. 네. 일단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유럽 해법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재정안정기금을 레버러지를 사용을 한다. 아니면 이제 유로 본드를 사용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축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독일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방법을 택하든 저러한 방법을 택하든 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결국은 독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유럽 재무장관 회의나 모든 부분에서 결국 해결해줘야 될 건 독일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독일이 분명히 그 반대급부에서의 많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10월 달에 그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0월 달 초에 지수가 1600에서부터 1950까지 올라왔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재정안정기금에 1조 정도 유로를 충원을 할 거다. 결국 그 돈은 뭐 그 중국에서도 좀 가져오고 뭐 일본에서 좀 가져오고 뭐 기타 등등해서 채워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아무데도 돈을 넣어놓은 데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공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면 이거는 유로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거에 지금 이제 굉장히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은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독일인데 불구하고 독일이 뭔가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다. 근데 요번에는 뭔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번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가 그 발권력이 좀 동원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네. 변형된 발권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결국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찍어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지금 하루아침에 유럽 경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돼 갖고 이런 부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해법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의 모든 부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떠안고 계속 글로벌 경기가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전염되는 부분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발권의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 좀 상황은 조금 어렵게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네. 결국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독일이 결국 그 부분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됩니다. 네, 발권력이 좀 동반되어야 된다. 아무래도 뭐 ECB 쪽에서 뭐 돈을 찍어내는 그런 쪽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게 ECB에서 직접적으로 찍어내던 어떤 변형된 형태가 되던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ECB가 그 돈을 그 IMF에 지원을 하고 네. IMF가 그 돈을 다시 유럽 재정안정기구에 넣는 방안들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가 되든가 결국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돈을 찍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찍어내는 돈이 독일의 어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거나 이러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발권을 해야 된다고 좀 판단하는 거죠. 예. 네, 뭐 발권력이 됐던 뭔가 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해법 예상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오늘 밤에 유로본드 확대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EFSF에 이제 레버리지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17개국 재무장관들이 아마 좀 논의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분석으로는 각국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일정 상한선 크레딧 라인을 좀 설정을 해서 그 이하에서 국채 발행을 좀 추진하고 그다음에 각국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또 EFSF에서 한 원금의 20% 30% 정도는 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해서 레버리지를 확대 또는 차입하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거는 이제 17개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금방 뭐 하루아침에 좀 결론은 안 나겠지만은 오늘 밤과 내일 열리는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장관회담에서 좀 실무적인 합의를 좀 본 후에 구체적으로 좀 최종 승인은 아마 12월 9일 EU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숫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이어지는 재무장관 회담에서 좀 실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쪽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문가님, 최근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신용 등급이나 전망을 좀 강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경우 또 유럽의 15개국의 87개 은행에 대해서 채권 등급 강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하나 터뜨리니까 저기서 하나 터뜨리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뭐 결국 벨기에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어지는 최근의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럽 쪽의 전반적인 은행에 대한 모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지금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예상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유로존의 모든 은행들은 결국은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위기 국가들, 그리스니, 이탈리아니, 스페인이니 모든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상황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경고는 단지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미 모든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건 이제 하나입니다.
각국의 은행들이 어떤 이런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본 확충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신규 자금을 집어넣어서 증자를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 해서 자본 확충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걸 내다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과정들이 나타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타나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했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 프랑스계 자금 쪽에서 자본 확충을 하는 쪽에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컸던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유로존에서 얘기 나오는 모든 해법들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자본 확충이 진행되고 그리고 유럽 재정안정기금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확충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규모나 시기는 좀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기는 내년 6월 정도까지 천천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부분 역시도 유로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뭐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충격이 올지 아니면 완만하게 충격이 올지 이런 부분으로 좀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유럽 불안이 좀 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로존 자본 확충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업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자동차 결제를 중지시켰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75%에서 1.7%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1.5%에서 1.0%로 낮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용카드의 인하폭은 0.05%포인트에 불과해 카드사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체크카드의 인하폭은 무려 0.5%포인트까지 원해 체크카드 비율이 높은 카드사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 체크카드의 이용 실적은 총 51조 6천억 원. 여기서 0.5%포인트를 낮추면 당장 약 2,580억 원이나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체크카드 사용의 비율이 높은 은행계 카드사들입니다. 농협을 비롯해 신한, KB국민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사용률은 전체의 71%에 이릅니다. 이 중 국민카드가 현대차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제 중지라는 극단에 처하자 다른 카드사들은 이미 백기를 든 분위기입니다. 오늘 다 수혜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카드사가 현대차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대기업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카드사들의 대응은 중소가맹점의 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압박과 압력, 일방적인 통보를 했을 때 카드사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면은 우리 보고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대기업의 등살과 중소가맹점의 비난이라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짊어지게 된 카드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동훈입니다. 네, 관련 리포트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볼게요. 허준 대표님, 요즘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현대차 그룹 측에서는 KB국민카드로 현대차, 기아차를 아예 구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드 업계에 아무래도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단 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 일단 7개 대형 카드사들의 카드 매출로 들어온 수수료 수입은 연간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7개 대형사가 대부분 그거를 이제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개 회사는 현대차의 압력에 좀 굴복해서 이미 좀 수수료를 내린 상태고, 지금 KB국민카드만 좀 협상이 좀 결렬된 상태입니다. 카드사들은 자신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거를 좀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제주도의 왕복, 신용카드의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 왕복하는 마일리지를 한 2만 마일 제공했는데, 그런 혜택을 좀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카드에는 이제 현금과 비슷하게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캐시백을 전체 매출액이 한 1.5%까지 해주던 거를 혜택을 좀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 적립 같은 제도도 역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자신의 수입이 주는 것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혜택이 좀 줄기 때문에 일단 또 최종 피해자는 우리 또 소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 압박은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 가맹점들이 현재 1.8% 정도의 수수료율인데, 이번에 만약에 현대차의 요구대로 신용카드가 1.75에서 1.7, 그 다음에 체크카드가 1.5에서 1.0까지 줄게 되면은, 중소 가맹업체들도 역시 덩달아 수수료 인하 압박을 좀 요구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카드 업계로서는 일단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드사 전체적으로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전문가님, 자동차 업계 말고도 각종 단체들이 시위 집회를 벌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카드사 좀 악재겠죠, 당연히? 당연히 악재고요. 그리고 일단 봤을 때는 집단 이기주의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이 수수료율을 그만큼 줄인 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그대로 환원시켜준다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서 그만큼 고객에게 돌려준다면 잘하는 건데, 결국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규제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대가 된다면 가능한 건데, 결국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다른 데들은 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카드사들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찰이 생길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압력들은 이제 거세질 겁니다. 이제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된다면 백화점도 또 한 번 압력이 좀 가해질 거고요. 그러면 또 소비자 단체들이 또 가해질 거고, 그럼 결국은 지금 분명히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를 공개해서 적정 마진을 찾아가는 것이 카드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드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계속 수수료 인하를 하라, 이런 압박이 카드사의 수익이나 또 카드사 업계 전반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담한 토크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